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중국의 대문호죠. 루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기억을 합니다. 길이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질 않다.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방금 했던 루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곳곳에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차나 사람이 다니는 곳은 금세 길이 드러나죠.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은 여전히 눈이 꽁꽁 얼거나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훌쩍 돌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곧 다시 무너질 거라는 분도 있고요. 또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굉장한 낙관론도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으면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이 꽃길이든 혹은 때로는 가시밭길이든 저희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주치 선생님이시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이번 주에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오늘 막 좀 콘서트 복장으로 왔는데 방송만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콘서트장 가기 좋아하는데 작년에 한 번도 못 갔을 거 그러시겠죠. 아니에요. 네. 근데 초대 가수님 또 또 소개해드릴게요. 라이브로 듣는 네. 이런 또 횡재까지 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 또 네. 약간 콘서트하는 마음. 그 녹음한 게 아니고요. 진짜 라이브로 라이브. 하는 거. 진짜 바로 라방이에요. 옆에서. 네. 네.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문가는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막 장을 끝내고 막 예, 오셔서 이제 그렇습니다. 고객을 상대하시는 그 복장 그대로 오신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매력적인 가수 한 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줄 기타 치며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유지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희 씨. 안녕하세요. 노래를 쓰고 부르는 유지희입니다. 3프로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공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귀를 활짝 열어두고 머릿속에 많이 담아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첫 방송 아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클로이 홍님이 제 사연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네. 저도 같이 위로받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 아마 상담을 좀 많이 한 쪽 정신과 의사일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도 내 이야기나 나와 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 더 힐링이 많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그런 유사한 사연들이 나올 때 공감도 되고 위로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온도로2님이 주중에 쌓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코너 같습니다. 이 말이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기획을 한 3프로 측의 배려심에 돋보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은 사실 현업에 있지만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 긴장감이 시간의 일이기 때문에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금 안 하고 좀 미뤄놨다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긴장감을 좀 풀고서 이런저런 주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코너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주님의 댓글입니다. 교수님 귀염귀염 힐링돼요.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제가 어찌 반응해야 될지 아 모르겠지만 진짜 공감이 간다니까요. 네. 저희 집 사람도 그 윤 교수님 정말 큐트.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사연도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새해도 되고 해서요. 상담소가 꼭 어렵고 힘든 얘기만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첫 사연은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사연. 특별히 좀 밝은 사연으로 열어볼까 하는데요. 소액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성공담이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윤대현 교수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2014년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와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해서 큰 수익을 얻었죠. 10월에 전량 매도해서 2억 원 오매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 살짝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평균 매수가가 $20, 매도가는 $510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싸게 사셨네요. 와우, $20? 수익률이 2200%? 오. 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정말 운 좋고 감사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제 인생의 네. 첫 가치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평소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그 호기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사실 14년만 해도 전기차의 상용화를 먼 미래 얘기로 치부했었는데 저는 포뮬러 1을 보다가 다른 판단을 하게 됐죠. 네.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봐요. 그런 말씀 주시다가 2014년에 테슬라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공유한 바 있는데 네. 이게 활성화의 전략이다 느껴 네.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네.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팅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뛰어드는데요. 저같이 어설픈 투자자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좋아하는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학개미 화이팅! 화이팅인데 정말 부럽네요. 네, 네. 지희님 이분 사연 듣고 부러우시죠? 제가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다는 말인지 2억이요. 2억이요? 네. 부럽다. 이분 진짜 어떤 분이 저도 좀 궁금한데 영상 통화로 오, 예, 이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완전 팬이에요. 저 진짜 맨날 아침에 저녁마다 맨날 봅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정말 부럽네요. 부장님 주변에 테슬라 $20에 산 분 있어요? 주변에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아 너무 부러워요. 지금은 그러면 테슬라를 매도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 딴 주식을 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현금을 갖고 계세요? 아, 다 팔고요. 절반은 이제 제가 좀 사업을 하는데 썼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아직도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에 투자 중입니다. 아 테슬라는 아니지만 7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엄청 고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셨나요? 너무 HTS를 지웠고요. 지웠어요? 네. 네, 그리고 아예 관심을 안 뒀어요. 아, 그래도 네이버 쳐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샀을 때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잘 가던 모델에서 불이 나고 길에서 갑자기 불. 뭐 사기꾼이라 그러고. 네, 사기꾼이라 그러고 네. 정말 많이 주변에서도 무슨 전기차 시대냐 말이 안 된다라고 네.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이 내가 맞다고 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성향이 조금은 있어서 네. 앨런 머스크를 좀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생각에서 아 이거는 무조건 산업의 변화가 무조건 있겠구나.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제 스스로 나름 판단했던 지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준비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사업가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 이게 꼭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예 잊어버리고.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뭐 어떻게 될까? 예. 항상 봐야 된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우리 김청년님처럼 진짜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이분의 투자 방식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매매 투자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의 그 사연에 보면은
거기에 그 글자들의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여윳돈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네. 조금씩 매수했다는 표현을 쓰셨고 여윳돈을 조금씩.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였다라고 썼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운이 찾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윳돈이 아니고 큰 돈이에요. 네. 조금씩 매수가 아니고 몰빵입니다. 빌린 돈이거나. 예,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랬을 때 성공했을까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처럼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냥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가장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잘 아는 분야에 하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지금 만약에 뭐 성장기에서 후퇴기로 가는 섹터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 섹터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분을 이제 성공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게 직관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성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찰. 예, 성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가 지금 HTS를 아예 안 봤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질문도 그렇게 주셨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정보를 바라보는 그 신문을 여러분들 보시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서 정보, 예. 내 주식에 있는 정보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이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봐야 되고요.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인문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신문들도 보면은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업면을 주로 많이 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맞아요. 어디에 맞춰서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분은 뭐 직관적으로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알아내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부장님이 성찰이라는 단어를 주식시장에서 쓰신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영성 요즘 또 영성도 화두긴 한데 그러면서 부장님 저 말씀 주시니까 주식 분석이 마음 분석과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요. 우리가 논리적 언어로만 소통이 되고 무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에 쉬운 게 소통인데 엄청 얘기해도 행동이 다른 게 우리 안에는 각자의 또 무의식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 복잡한 건데 그거를 좀 비유해 보면은 산업이나 신약의 변화가 마음으로 치면 좀 무의식 같은 뭔가 더 펀더멘탈하게 아까 성찰 그러는데 네, 유 교수님 내가 봤거든. 깜짝 놀라더라고. 네, 이분이 네. 증권회사 부장님 맞으신가? 재밌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김청년이 성찰이라는 단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공에 다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분석을 딱 들어보니까 김청년님이 7년 동안 테슬라를 꾸준히 보유하실 수 있는 성공의 전제 조건들을 대체로 다 갖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게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해야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김청년님도 뭐 이 테슬라는 잘 되셨는데 그래도 윤 교수님이나 혹은 박병창 부장님이나 혹은 저에게 뭐 상담하실 게 있으면 제가 시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2020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2020년 시간이 정말 먼지처럼 사라진 것처럼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를 하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사실상 그런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줄이고 있다라는 체감은 못 받았어요. 예. 2020년 후반이 점점 오면서 이게 점점 체감이 되고 있고 슬슬 주변에 어디가 파산했다더라, 어디가 지금 이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장이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느끼는 실물 경기는 이제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크니까 이게 진짜 맞나? 지금도 제가 3프로TV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지만 이게 맞나?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이게 맞나?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럴 것 느낄 같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인 뭐 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이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건지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박병창 부장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실물과 금융 자산 시장이 지금 괴리가 있다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과거에는 실물이 금융을 이끌었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의 기울기 그 추세를 6개월 선행하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산시장이.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어서 사실은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일이 더 극심화됐고 거기에 작년에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이나 이 업계에 계시는 그 리더들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금융이 위기를 막았는데 그러면 실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돈을 이제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실물 경기가 좋아질 거다. 올해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들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사실은 갖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돈의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띄게 지표들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좋아지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실물도 그리고 우리의 체감적인 실물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확신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왜곡 현상에 의해서 자산시장이 한 번쯤 축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발생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원론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돈의 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이것을 내가 굳이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거 위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미리 시장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니다. 지켜봐도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이대로 누리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을 사서 하니?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은 분도 있고요. 쟤는 왜 이렇게 무사태평이야? 걱정 안 되니 너는? 이런 진짜 너무 좀 둔감한 친구도 있어요. 딱 중간이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원래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60%는 태어나는 거죠. 네. 저한테는 주로 섬세한 분들이 많이 오시죠. 걱정이 그렇죠. 많은 분들. 네. 그래서 답 똑같이 얘기하세요. 중간으로 가고 싶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7년 하면서 결론 지은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중간 성격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둔하지 않으면 섬세한데 네.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네. 섬세한 게 낫다. 그게 나아요? 아닌데 걱정스럽지만 저는 좀 둔감한 게 부러워 보이던데. 걱정스럽지만 좋은 것도 더 느낄 수도 있고 네. 둔감한 분들은요 주변도 괴롭히고 결국은 자기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오늘 사연 주신 우리 김청년님도 섬세한 쪽이시죠? 절대 이 둔감한 쪽은 아니실 것 같은데. 엄청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합니다. 네, 아마 3프로 TV 보시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섬세한. 전 섬세한 게 더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한 게 낫대요. 하지만 너무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얘기하겠지만 그건 좀 그래요. 조절은 해줘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로 2200%를 냈는데 무슨 걱정을 아마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이 살짝 시샘을 좀 할 것 같고. 저 멍청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저같이 좀 그 질투 많은 친구들은 만나면 배 아프니까 좀 피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 대박 나신 다음에. 그냥 뭐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 너무 어려집니다. 인간관계는
딱히 신경을 써보진 않았어요. 다들 모를 거예요 아마 저를. 근데 어떡하지? 이 방송 보면은 그러니까요. 옛날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야 한잔 사라 뭐 이런 많이 올 텐데 얼굴 뭐 다 주변에- 보이는데 뭐. 제 성격을 알아요. 예. 제가 딱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친구들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저하고 이제 우리 같이 제작하는 이제 제작진에서 이런 그 사연을 뽑게 된 것도 사실은 꼭 뭐 실패하고 그럼요. 네. 마음 아픈 분들만 모시는 것보다도 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네라는 생각도 한번 좋은 좀 것 같습니다. 해보는 것도 네, 좋은 괜찮을 것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셨는데요. 저희가 네.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초대 가수로 네. 유지님이 나와 계신데 노래가 예. 장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유지님의 달에게 데려다 줘라는 아주 힐링송을 하나 신청해드리고 우리 김청년님께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투자하세요. 저 한마디 네, 해도 돼? 예, 지금 이제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이거 책 진짜 좋거든요. 재밌어요. 미스터 마켓. 예. 진짜 재밌고 네. 저는 지금 좀 놀라는 게 그 강의 있잖아요. 예. 주식대야. 예, 제가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예. 머리가 커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너무 재밌어요. 음. 그리고 눈높이에 딱 맞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네, 김청년님 건강하시고 올해도 꼭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에게 데려다 줘. 이곳은 아무 소용없어.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봐도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 심술 굳은 토끼가 있더라도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데려다 줘. 내 맘 같지 않은 이곳은 싫어.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나를 데려다 줘. 달에게 데려다 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누구에게 무얼 바라는 건 의미 없단 걸 깨달았어. 오늘 하루 또 생각해봐도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 개구쟁이 토끼가 있더라도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데려다 줘. 내 맘 같지 않은 이곳은 싫어.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나를 데려다 줘. 달에게 데려다 줘. 내 맘 같지 않은 이곳은 싫어.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나를 데려다 줘. 차라리 달에게 데려다 줘. 달에게 데려다주는 저희 중년들한테 이게 확 와닿는 것 확 같습니다. 와닿네 진짜. 누군가 나를 좀
좀 안락한 곳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득한 게 중년의 이게 핵심 심리를 담은 노래라는 점 진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어서 좋은 노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데 아유 이게 일명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연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 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연 이런 얘기를 지난 연말에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상담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 사연을 읽으면서 좀 전에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됐고요. 네. 어떻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예. 이런 마음의 공감이 좀 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하가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재작년에 종잣돈 300만 원으로 난생 처음 주식을 매입했어요.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 다행히 급등해서 수익이 났죠.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그 후부터는 손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나로 벌었던 수익금이 점점 줄기 시작했고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리딩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종목을 무조건 사라, 대출 받아서도 몰빵해야 된다 그러기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매수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하락장까지 겹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로 떨어졌습니다. 아차 싶어 황급히 손절한 뒤 반등하는 종목으로 갈아탔는데요. 어째 결과가 쭉 안 좋아서 손실만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대출금인데 언제 다 갚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네요. 요새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 결혼한다는 얘기에 차 산다는 얘기에 바쁜데 저만 홀로 물려있는 신세라 스스로가 작아지더군요. 아이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자금은커녕 빚만 쌓여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십니다. 아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분 사연을 받아봤는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시고 지희님도 혹시 빚을 혹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빚은 부모님한테만 조금씩 빌리는 거 말고는 체크카드만 쓰고 있거든요. 신용카드도 좀 무서워서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무서워서 일단 네. 결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시려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상태로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좀 어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방 속상하는 것도 싫어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좀 굳이 얘기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네. 하는데 하얀 거짓말은 살다 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예. 하얀 거짓말에 대한 여러 연구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건 너가 나를 정말 위했던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당장 거짓말을 하면 100원을 벌 수 있는데 조금 내가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하면 1000원을 벌 수 있는 실험 세팅을 하면 거짓말해 준 거 고마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네가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네가 결정했어. 했느냐로 섭섭한 분들이 많다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현재를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좀 어떤 저항 같은 걸로 설명하기도 해서 결혼하실 사이라면 특히나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얘기 두려울 것 무조건 같아. 하셔야죠. 네.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어? 네. 혹은 빚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이분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제가 너무 힘드신데 세게 답변드려 죄송한데 네. 근데 그거를 받아줄 수 없는 남자라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근데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정말 온갖 것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적대면서 나오려고 하면 구덩이만 점차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되는 무언가, 그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좀 찾는 작업을 좀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여유를 벌어야지 주식 투자가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상당히 꽤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연말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빌린 자금의 규모하고 현재 남은 금액 이걸 계산을 지금 그 금액이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금을 지금 대출금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예.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출금 놔두고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일상이나 직장 생활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증권사에서 고객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엄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이걸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고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자를 내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규모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있어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좀 전에 아까 김천년 씨 보시면 2억 벌었다고 하는데 원금이 20불에서 700불까지 갔으니까 원금은 얼마 되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도 2천만 원이 지금 남았다. 2천만 원으로 10배 되면은 2억 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내가 길게 좋은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대출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메워야 되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메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걸 판단을 하시고, 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올해든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고서 계속해서 나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난 실패로 세상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 재테크를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무슨 그 부분에 범죄를 대해-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나는 진짜 요번에 실수를 했지만 요번에 이 실수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서 주식 투자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그 박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난 건데, 주식 투자 실패하면요, 예를 들면 또 가족이라든지 결혼 상대방한테 말을 못하고 막 가슴 조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죄책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사실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거든요. 뭐 남을 뭐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흡사 그런 자책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지난 방송에서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가 타겟이 아니라 2차 스트레스다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주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속상한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어느 정도 탓하는 것까지는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차 스트레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그 심한 죄책감으로 2차 타격을 주면, 2차 타격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극복을 하려면 그래도 에너지와 긍정성과 창조성이 필요한데, 네. 죄책감의 문제가 이 기능을, 뇌 기능을 더 잃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도 더 나빠지고, 그러네요. 관계도 더 나빠지고, 네. 정보도 더 떨어지고, 더 무리한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친구도 안 만난다는 거잖아요. 관계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뇌 기능적 차원에서도 속상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는 당연해. 속상하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너무나 한심하고 무능해까지 가는 거는 그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죠. 저도요, 20대 후반에 엄청 힘들었어요. 주식 때문에. 근데 그 후로는 뭐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그 후로는 크게 뭐 주식 때문에 속상한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배우자 되실 분한테 거꾸로 소주 한 잔 사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또 아세요? 그분은 야, 나 테슬라로 2000% 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도 의식적으로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럼요. 평상시대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분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청해드릴 텐데 이 노래가 제가 아는 그 노래 맞습니까? 나의 옛날 이야기? 조덕배님의 나의 그러니까요.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하는 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 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사랑합니다.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막 공명이 이렇게 확 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예전에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 그런 네. 아, 노래인데 지희님의 이 그 조덕배님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네, 네, 네. 난 왜 자꾸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선균 된 듯한 그 느낌? 나 저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지금 와. 젊은 감성을 불러주셨는데요. 네. 달에다 데려다 주지 네. 옛날로 데려다 주지. 우리 지희님이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 정말 전 최근에 이렇게 감정이 산 그 노래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은데 노래 잘 들었고요. 자, 두 분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또 세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가 2부에 또 다른 사연 그리고 지인님의 노래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